경기도 고양의 저유소 화재 폭발 사고 관련해서 피의자로 검거가 됐던 27살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 그런데 어제 풀려났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검찰에서 2번에 걸쳐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허. 처음엔 반려를 했고요. 네.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유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입니다. 이 풍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장 탱크가 불이 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한 차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고 두 번째 재신청하자 검찰이 기각을 했는데 결국은 체포 시한 48시간이 다 돼서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돼서 어제 오후 풀려나게 됐는데 스리랑카 남성이 풀려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날린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통역을 하다고 했어요. 저렇게 통역을 맡았던 그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을 통역 맡아주셨던 분도 저희 MBN 취재진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름 탱크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남성도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과 검찰의 이 생각이 다르다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각이 됐을까요, 영장이요? 중실화죄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스리랑카인이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곳이 그 저유소에서 약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강매 터널, 그렇죠. 폭파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폭파 현장에서 일을 하면 주변에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주변에 위험한 그 취약계소는 인지시키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폭파공으로 폭파 현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이 바로 300m 이 전방에 저유소가 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소홀히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크게 생각했던 거는 풍등을 날리고 난 이후에 풍등이 날아가고 저유소에 떨어져서 잔디밭에 불이 붙는 거를 이 사람이 쫓아가서 확인했어요. 지금 저 모습이에요. 네, 저 모습. 네네. 가서 그 불이 붙는 걸 보고도 확인하고 한 18분가량 불이 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서 도주해버렸다. 그 결과 아주 이 중대한 어떤 그 결과가 발생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보고 이제 중실화죄를 적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의 입장은 좀 이 중실화를 해석하는 게 좀 달랐던 거고요. 사실 중실화죄는 어느 정도의 아주 중대한 고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요. 예, 어느 정도 인식할 정도의. 근데 네. 이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무리하게 적용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리랑카인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걸로 인식들을 해가지고 왜 이 불쌍한 사람 하나 희생양 삼고 다른 사건은 유야무야하냐?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든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지 왜 저 사람 하나로 끝내려고 하느냐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경찰에서 분명히 관리 소홀이라든지 시설의 문제점 수사할 거고요. 네네. 다만 그 분명한 거는 저 스리랑카인이 지금 마치 무슨 그 동정 때문에
뭐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아. 뭐 어찌됐건 중실화죄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고 네. 실화죄는 명백히 되고 네. 잘못한 사람이에요. 범죄 저지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 차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끝내 검찰은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을 기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법원에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풀려났고요. 48시간 만에 풀려났고 일단 그래서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는 하겠다는 건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장 교수님, 예. 이 스리랑카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이제 중실화죄를 물으려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여론은 글쎄요. 왜 힘없는 외국인 출신 노동자에게 다 덮어씌우려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화는 실화이지만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정말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냐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아직 규명된 것은 아니에요. 일단 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엄격한 인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번에 반려를 하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이게 실화이건 뭐건 간에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놀랬던 건 큰 불이 났다 이후에 아니 저런 기름 저장 장소에 저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조금 더 큰 불로 번졌더라면 네. 다행히 탱크 하나만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만약 그 연달아서 네. 폭발이 일어났거나 했더라면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국에 또 저희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보도에 나오는 것은 다 마치 그 스리랑카 근로자 한 명에게 그리고 실화인가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고의로 불을 내려고 뭐 풍등을 사와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었고 우연히 날아온 걸 주워서 날린 네. 것도 팩트이고 그리고 네. 정확히 이게 저희도 쪽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인지하고 날린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참작했을 때 네.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네.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라는 네. 청원 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요, 너무 희생양으로 삼아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용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런 글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송유관공사가 자신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 씌우려고 이 스리랑카인을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남기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은 풍등이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이 풍등 하나 때문에 대형 저장소가 폭발할 리가 없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네. 스리랑카인 체포는 조금 성급했다 네. 이런 뜻을 좀 비춰 보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아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고 있었어요. 이런 졸렬한 대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손 변호사님, 사실 이 스리랑카 남성은 사실 뭐 불법 체류자는 아니에요. 이게 비전문 취업, 이게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지금 강매 터널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주 우려도 없는 떳떳하게 비자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구속영장이냐 이런 얘기도 변호인 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의 범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화죄도 아니고 실수로 풍등을 날린 것만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 불법 체류자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도주 우려도 없고 도주할 것이 염려되면 사실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실화죄냐 중실화죄냐 적용만 남아있을 뿐 본인의 잘못도 시인하는 상황에서 CCTV도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고 주장이었고요. 실제 검찰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요. 경찰을 탓할 수도 없어요, 김복준 의원님. 경찰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언론에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던 게 이게
마치 제노포비아, 외국인들의 어떤 범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제노포비아 공포까지 커지고 있다, 그런 기사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양산되는 건데요. 네. 제가 뭐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 화인 그 불이 난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일 많이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욕도 엄청나게 그 뭐 내부 경찰 내부로부터 욕도 먹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제 경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했어요. 아하. 너무 급했고 너무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어요. 어떤 면일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사는요. 네. 중실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기소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죄명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실화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화죄로 입건을 해놓고 네. 입건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걸로 인해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된다는 데까지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찰이 줄기를 어느 쪽으로 잡았어야 되냐면 당일날 근무했던 그 CCTV가 45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두 사람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45대 그 CCTV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18분 동안 잔디밭에 불이 나면 그걸 발견 못 했잖아요. 그렇죠. 까맣게 그건 몰랐어요. 명백히 근무의 오류고 관리 네. 소홀입니다. 아하. 그런 부분도 좀 경찰이 그 집중해서 한 네. 팀은 붙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애초부터 저게 폭발해가지고 자동으로 꺼주는 그 펌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액체가 나와서 6,000리터가 그 작동이 됐는데 하나는 폭발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해서 그 뚜껑이 날아가면 작동이 안 될 정도면 시설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감지 장치라든지 네. 그런 거 이런 거 등등을 보면 관리 소홀이나 시설 관련된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은 줄기로 잡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동시에 발표했어야 돼요. 네. 실화죄 스리랑카인 그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네. 한편으로는 관리 소홀, 네. 한편으로는 시설 관리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줄기를 그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었으면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그 27살의 스리랑카 남성은 일단 풀려는 났습니다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보강 수사를 한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네.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화나 실화 범죄에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실이 종합돼서 경합이 돼서 이 범죄까지 이르렀을 때는 각자를 실화죄로 처벌하거나 특히 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업무상 실화죄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업무 태만, 관리부주의, 여러 가지 부실한 어떤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실화죄로 처벌할 수 있어서 이 가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경합되어 있는지 각자의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송유관공사의 담당 직원들 소환 조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매뉴얼도 따져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을 위반했는지, 관제실에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 당일날 한 명만 CCTV를 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필요한 어떤 형사처벌 그리고 징계까지 이루어져야 돼서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국가수나 현장의 어떤 전문가들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네.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담팀을 좀 보강해서 네. 숫자도 늘려서 지금 전담팀이 구성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풍등이 이제 애초에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요. 사실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풍등을 제작하는 업체는 전국에 딱 한 군데래요. 그런데 그 업체가 된서리를 맡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풍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지자체가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지금 문 닫을 판이라는 위기에 몰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올해부터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요. 풍등은 허가 없이 날리면요. 안 돼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만 만들어 놓고 단속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좀 이 각 지자체에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